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부터 미국에서는 모델 Y가 예약 구매자분들에게 인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델 Y의 퍼포먼스 모델부터 인도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이미지들을 통해서 이제 모델 Y의 실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초기에 사실 저도 모델 3를 계약하기 이전에 모델 Y를 좀 심각하게 또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처럼 모델 3보다는 모델 Y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취합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모델 Y가 어떤 부분이 모델 3 대비 변경되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덕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뒷트렁크입니다. 뒷트렁크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으로 사람이 열고 힘으로 닫아야 되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동식으로 리프팅 될 수 있는 트렁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뒤에 트렁크가 개방되어 있는데, 이 개방된 이 뒷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이 부분, 빨간색 이 부분이 지금 버튼으로 보이죠? 이 부분이 실제로 누르게 되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버튼입니다. 큰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뒤에 트렁크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뒷트렁크를 전동식으로 닫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델 3 대비 모델 Y에서 바뀐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운전석에 있는 USB 포트가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둘 다 A형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A형 하나 그리고 C형 하나, 이렇게 C타입과 A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포트의 개수는 동일한데 C타입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죠. 실제로 모델 Y라든가 모델 3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지금 어둡게 돼서 안 보일 텐데 이 부분에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모델 Y의 사용자 매뉴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은요, USB 포트는 이제 USB-C가 가능한 그런 포트가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매뉴얼상의 이미지로 보면 오른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SB-A 타입이고요, 왼쪽이 C 타입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트 두 개가 서로 다른 형태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모델 3 대비 바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된 부분이죠. 다음은 운전석 바로 옆에 있는 그 스크린 하단에 휴대폰 거치대가 있죠. 이 거치대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충전식으로 제공된다라고 합니다.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을 충전이 가능한 패드로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빌트인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네요. 부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추가 지출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지금 이 테슬라 차량 측면에서 보는 것처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크롬으로 되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다 크롬으로 되어 있었고, 심지어 도어 쪽도 다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요거 모델 3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롬 딜리트라고 해가지고 래핑을 많이 하시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크롬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크롬을 씌워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아무튼 스포티한 그 측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 지출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휠이 터빈 휠이죠. 터빈 휠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스포티한 형태의 휠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더해서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휠의 사이즈가 19인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18인치인 모델 3보다는 훨씬 더 1인치가 커진 휠의 사이즈가 제공되고, 기본이 19인치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또 바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뒷열, 2열이죠. 2열의 그 좌석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뒤쪽에 트렁크를 열면은 이렇게 폴딩이 가능한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뒷자리에 등받이를 접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많이 알려졌던 내용이라 그다지 임팩트는 없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2열이 버튼을 통해서 폴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모델 Y의 또 특징 중에 하나고요. 다음은 이제 12V 아울렛이 하나 생겼다라고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그 뒷좌석 2열 폴딩에 관한 버튼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12V 아울렛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USB인지 12V 아울렛인지 모르겠으나 대략 이 부분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대략 이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12V 아울렛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12V 아울렛이 하나 더 추가해
있다라고 하는 거. 기존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 손바지를 열고 안쪽에 보면은 12V 아울렛이 하나 있는데요. 똑같이 모델 Y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고 추가로 이렇게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SUV다 보니까는 이제 야외에서 뭔가 전원을 공급해서 써야 될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모델 3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델 Y의 앞에 소위 말하는 이제 프렁크 쪽을 좀 살펴볼 건데요. 프렁크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좀 깊어진 것 같습니다. 모델 Y가 모델 3에 비해서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비교하려고 하나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어떠세요? 이게 모델 3의 프렁크 쪽인데요. 전체적인 깊이라든가 이 마감 같은 게 모델 Y하고는 굉장히 좀 다르죠. 실제로 조금 전에 보셨던 것보다 모델 3의 프렁크 쪽의 깊이가 조금 더 얕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그 마감 같은 경우에도 훨씬 더 깔끔하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델 3 대비. 모델 3는 좀 뭐랄까요,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나사 부위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견인고리라든가 등등 뭐 보면 허술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트렁크처럼 보이죠. 하나 새로 바뀐 부분이고요. 제가 이런 그 앞에 프렁크 쪽을 좀 검색을 하다가 확인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요 부위, 앞쪽 후드 안쪽 보면 굉장히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모델 3도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두툼하게 잘 만들어진 걸로 보입니다. 사실 이 모델 3하고 Y를 비교해 보니까는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 차량을 만드는 퀄리티가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점점 돼간다라고 하는 게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두 차량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한간에는 모델 Y가 모델 3 대비 뻘쭘하게 이렇게 위만 커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재원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화면에서 왼쪽이 모델 3고요. 오른쪽이 모델 Y입니다. 전체 길이를 보면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694인 반면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751입니다. 그러면 대략 55에서 60mm 정도가 더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되죠. 또 특이할 만한 사항은 축간 거리가 이제 D죠. D 같은 경우에는 2,875인 반면에 모델 Y 같은 경우는 2,890이에요. 근데 의외로 축간 거리는 그렇게 많이 크진 않네요. 15mm 정도 더 크긴 한데 실제로 그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실제 2열을 보니까 높이가 좀 높아졌더라고요. 모델 3를 차량을 이렇게 살펴봤을 때 뒷자리의 거주성이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분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 드린 뒷자리의 레그룸 보면은 뒷자리요, 리어 쪽은 894고요. 레그룸 모델 Y 같은 경우는 뒷자리가 1029예요.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약 30mm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25mm 이상 꽤 여유가 있는 편이죠. 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 높이가 좀 아쉬웠는데 그게 충분히 확보됐다라고 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번에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경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그 차체의 크기라든가 무게가 모델 3 대비 많이 늘어나서 주행거리가 초반에는 좀 짧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모델 그 Y의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다라고 뭐 테슬라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더 가능하지, 만약 플랫폼이 같다라고 하면 동일한 배터리 양이 들어가고 무게가 늘어나거나 크게 커진 테슬라 그 모델 Y가 더 거리가 쉽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모델 Y에 들어와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트 펌프가 드디어 장착이 되었습니다. 히트 펌프를 통해서 배터리의 온도를 아주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델 3에도 이런 히트 펌프가 탑재가 되면 겨울철에 그 운행거리가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진 않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겨울철에 그 운행거리를 보여주는 게 테슬라 차량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분히 차량의 특성에 따른 변경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미국에서 지금 순차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모델 Y의 변경 포인트들,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사항들이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올라오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한번 리포트를 해드렸습니다. 모델 Y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찬찬히 계속 정보를 한번 추적해 보시고요. 국내 출시가 아직 미정인 상황이죠.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가도 예약 페이지조차도 없는 상태로 지금 있는데요. 빨리 모델 Y가 예약이 되고 빨리 국내에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 크긴 합니다. 아무튼 모델 Y가 꽤 테슬라의 베스트셀링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굉장히 차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영상 즐겁게 봐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